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8월달 B형 문제입니다. 먼저 환경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죠. CC 버전은 2014부터 2021까지 다양한 버전이 있어서 어떤 버전을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현재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네모난 단추가 보입니다. 이 친구를 눌러주시게 되면 환경이 지금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눌러주게 되면 초기화가 될 텐데요. 이게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리셋 에센셜이라고 가셔도 똑같아요. 클릭하시게 되면 패널들이 초기화가 될 건데요.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화면 구성이 살짝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런이라고 하는 패널이 추가가 됐어요. 이 친구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꼭대기에 3줄이를 누르셔서 옵션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클로즈 탭 그룹이라고 하시게 되면 쓸데없이 배워보는 패널은 지워질 수 있고요. 왼쪽의 도구 상자의 경우에는 길다랗게 뻗어 있는데 제일 구석쟁이에 있는 화살표 눌러 주시게 되면 두 줄짜리로 또는 다시 눌러서 한 줄짜리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일단 두 줄짜리로 좀 넓적하게 놓고 볼 거고요.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방으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방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다양한 설정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제너럴에 가시게 되면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홈스크린이라고 하는 친구가 켜져 있을 거예요. 저는 굳이 이렇게 홈스크린이 필요가 없어서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어둡게 하겠다, 밝게 하겠다, 중간 톤으로 하겠다, 다양한 색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보기 편한 색상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같이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할해서 띄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다큐멘트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창문을 분할해서 따로따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창문을 크게 놓고 혼자서 다 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작업을 하실 때 커서의 모양이 눈에 보이는 게 좋겠죠. 기본으로는 노멀 브러쉬라고 해서 브러쉬의 크기가 동그라미 모양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프리사이즈라든지 스탠다드로 바꾸시게 되면 보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브러쉬의 크기를 미리 보는 게 좋으니까 노멀 브러쉬로 설정을 할 거고요.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동그랗게 브러쉬의 크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키보드 왼쪽 제일 아래쪽에 컨트롤, 그 위에 쉬프트, 그 위에 캡스락 보이실 겁니다. 캡스락 키가 눌러져 있을 경우에는 노멀 브러쉬로 해놨을지라도 프리사이즈 누른 것처럼 십자가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요. 캡스락 키를 꼭 꺼주십시오. 단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텐데요. 유니트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룰러에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타이핑을 할 때 그 글자도 포인트 단위인지 단위를 좀 꼭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글자를 쓸 때 글꼴이 한글로 보이는 게 좋겠죠. 영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당연히 보여야 되겠지만 한글의 경우에는 궁서, 굴림이라고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세팅들이 있는데요. 시험 보실 때는 이 정도만 맞춰주시게 되면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파일의 크기와 파일의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새로운 종이를 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번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폭은 400이고요.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확인하셔야 되겠죠? 혹시라도 작업이 끝난 다음에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글씨가 너무 크게 써지거나 작게 써진다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해상도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트 1번 문제에서는 꼭 펜툴로 작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펜툴로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가 잘 넣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시는 게 좋은데요. 가이드라인을 뽑으려면 눈금자가 필요해요. 자, 보여주세요 뷰에 가셔서 눈금자를요 룰러스 켜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화면에 좀 맞춰서 크기를 보도록 할게요. 손바닥 툴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다 크기를 얼추 맞춰줬고요. 1급의 1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다큐멘티지 탭이라고 하는 옵션을 꺼놨기 때문에 빈 공간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오픈 다큐멘티지 탭이라고 하는 옵션을 끄신 분들은 그냥 화면이 꽉 차게 보일 테니까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오픈이라고 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모아놓은 경로가 있을 거예요. 1급의 1번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이미지를 갖고 오실 때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시면 좋을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우리 거는 폭이 400인데 얘는 500이군요. 그렇다면 400과 비슷하게 맞춰 봅니다. 하이트 500보다 좀 넘어가죠. 이번엔 하이트 500으로 맞춰 봅니다. 윕스 폭이 쪼그라들었네요. 자, 이렇게 모자라게 갖고 오시면 나중에 크기를 늘렸을 때 픽셀이 깨질 수 있으니까요. 남으면 잘려서 가려지면 되니까 한쪽을 맞추시되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와주세요. OK 눌러서 사이즈를 맞췄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리 오시오.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가입표 눌러서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를 보시면 자동으로 레이어 1이라고 생긴 게 보일 텐데요. 이름을 그때그때 차곡차곡 쌓이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친구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1급에 1번에서 데리고 왔으니까 1-1이라고 이름을 임의로 줄 거고요. 이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임시로 넣어 놓은 겁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1급의 1번은 필터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찾아가시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텍스처 그룹에 보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텍스처 라이저가 있군요. OK 눌러서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돋보기 모양을 만들어서 저장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시험장에 가실 때 자 가지고 가시면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요 문제지에다가 요 정도 범위 넘어가지 않도록 그릴 난다. 요 정도라고 선을 그어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대략 왼쪽에서 300, 아래쪽에는 400 정도 위치 넘어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에서 숫자들 보일 텐데요. 그 숫자를 끌어당긴다 라는 기분으로 클릭해서 쭉 당기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죠. 아래쪽은 400을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자, 왼쪽에도 역시 눈금자가 보입니다. 숫자를 질질질 끌어당기시면 선이 딸려오죠. 여기도 300 넘어가지 않도록 요 안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았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에디트라고 하는 우리 환경 설정 프리퍼런스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색깔 바꾸실 수 있었어요. 가이드 가셔서 색상을 내 눈에 잘 띄는 색깔로 바꿔주세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OK 했을 때 눈에 잘 띄는 색깔로 바뀌어질 거고요. 아무래도 펜도구 작업할 때 뒤쪽에 그림이 있으면 좀 신경 쓰이니까 눈을 감아서 안 보이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작업을 할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펜으로 일일이 그려주시거나 도형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정석은 펜툴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식일 텐데요. 도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한 쭉 해주시고 도형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펜툴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펜도구 사용법은 펜툴을 콩 찍으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 창이 쭉 열릴 텐데요. 거기에서 레이어를 좀 보면서 작업하면 쉽겠죠. 쉐이프, 색깔은 채워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 따로 선은 필요 없으니까 스트로크는 짝대기를 그으시면 되겠고요.
작업을 하시다가 쉐입들을 더 추가하거나 뺄 때에는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옵션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일단 펜 툴을 이용하실 때는 클릭 하셔서 직선 작업을 해주실 수 있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가시다가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줘야 될 때에는 뽑혀져 나온 요 핸들의 끝자락 방망이 부분을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끌어 옮기시면 그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예 방향 자체를 가리키지 마라 라고 잘라버리면 오히려 내 마음대로 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 핸들이 뽑혀나온 중심점 이 친구를 Alt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핸들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실 수 있겠죠. 핸들을 잘라버릴 테다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이 뽑혀져 나오는 이 중심점을 클릭하셔서 핸들을 잘라버릴 수 있다.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급격하게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죠. 도형을 활용하실 때는 역시 똑같이 위쪽에 옵션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렉탱글이라고 하는 사각형으로 그릴 거다라고 가정하고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필 색깔이 있을 거고요. 스트로크 색깔을 없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합치거나 뺄 때에는 이 패스 오퍼레이션까지도 눈여겨보셔야 된다. 도형을 선택해서 쭉 그려주시게 되면 도형이 눈에 보이니까 이 친구 편집하시기 편하실 텐데요. 이 친구를 안쪽에 구멍을 빵 뚫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선택되어 있는 조절점, 이렇게 조절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셀렉션 도구를 이용하셔서 빈 공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그냥 레이어 자체를 비어있는 공간 아무거나 하나 선택했다가 다시 이렇게 내가 작업하고 있던 쉐이프 도형으로 띵 눌러주시면 점들이 선택이 풀리게 돼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컴바인이라고 하는 추가, 서브트랙이라고 하는 빼기가 보일 겁니다. 인터섹트나 익스클루드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요. 요 컴바인 합쳐주는 것과 서브트랙 빼는 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겠죠. 사각형을 만들 거다 클릭하셔서 위쪽에 옵션 보시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레이어에다가 추가할 거예요. 컴바인. 그러면 내가 그리는 것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잔상이 남으면 예쁘지 않으니까 맨 밑에 있는 머지 쉐이프라고 해서 그때그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레이어를 빈 공간 눌러서 해제시켜 줬다가 다시 나는 사각형 작업하고 있어요 라고 레이어를 선택하십니다. 위쪽에 옵션 보시고 이번엔 빼는 작업을 할까요? 서브트랙이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지금부터 그리는 부분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잔상이 나오면 예쁘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쉐이프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 봤고요. 그럼 돋보기 모양의 경우에는 동글동글하니까 우리가 펜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쉐이프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렉탱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일립스 툴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원을 클릭 쭉 그리시면 될 텐데요.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게 되면 정원이 그려질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정원을 그려주실 거고요. 원의 중심을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원의 중심을 딱딱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요 안에서 동그랗게 요만큼 빼주시게 되면 이제 돋보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동그랗게 만들 때에 위쪽에 빼기 옵션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빼기 옵션이 안 됐어요 라고 하시면 레이어를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셔서 서브트랙 빼기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여기죠. 여기서부터요 라고 클릭 드래그 했는데 중심으로 인식하지 못하네요. 그럴 때 왼손으로 Alt 눌러주시면 원의 중심이 저기구나 라고 인식이 될 건데 찌그러지면 안 예쁘니까 왼손이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일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Shift도 동시에 눌러주시게 되면 무조건 정원이 그려집니다. 지금 그려지는 부분들은 구멍 뽕 뚫리게 빼는 작업이 된 거죠. 손잡이를 네모지게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렉탱글 툴로 바꿔줄 거고요.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컴바인이라고 합쳐줄 건데 이렇게 전체가 막 메꿔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다시 컨트롤 Z, 레이어를 다른 데 갖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추가할 건지 뺄 건지를 정하시고 손잡이를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잔상이 남으면 예쁘지 않으니까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그때그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빛이 이렇게 비치는 듯한 요 소세지 모양의 경우에는 일일이 펜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겠죠. 펜을 들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으로 그리실 때에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다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겠다라고 바뀐 게 보이시죠? 더 추가할 거거든 이라고 컴바인 옵션 바뀐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실 적에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의 아웃라인만 따세요. 클릭, 클릭, 클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클릭. 자, 이렇게 대충 모양을 만들어 두시고 그 모양을 수정해서 써먹으시면 돼요.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제일 막내둥이 컨버트 툴 보일 겁니다. 콩 찍으셔서 점 하나하나를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직선을 곡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시면 꼬였을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화, 꼬인다면 반대쪽으로 풀어주세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셀렉션 툴 이용하시면 되는데 화살표 꾹 누르고 계시면 패스 셀렉션과 다이렉트 셀렉션 보일 거예요. 패스 셀렉션이라고 하면 통으로 전체를 선택하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의 경우에는 일부분 하나의 점만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으세요. 패스 작업하실 때 너무 정교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기능 점수를 따지자면 패스 점수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모양은 대강 만들어 주시고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클리핑 마스크라든지 레이어 스타일 기능들에 대해서 점수를 놓치지 않을 거니까 그 부분들 예쁜 부분은 조금 포기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자, 돋보기 부분을 만들었고요. 이 친구는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되겠죠. 예를요 라고 레이어 선택했습니다.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자유롭게 내가 변형하고 싶어요. 컨트롤 T라고 하는 단축키 누르시면 더 빠르겠네요. 클릭하셔서 방향을 좀 틀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 친구에서 아래쪽은 요만큼 또 네모지게 빼셔야 되겠죠. 사각형 도구를 들겠습니다. 위쪽에 옵션을 뺄 거예요. 서브트랙 클릭 드래그 해서 그려주시면 요만큼이 빠질 거예요. 잔상 남은 거 예쁘지 않으니까 꼭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자, 돋보기의 경우에는 도형들을 좀 최대한 이용해서 그려볼 수 있었는데 손의 경우에는 도형을 이용할 수가 없군요. 그렇다면 여기는 오롯이 펜 도구를 쓰시면 될 텐데요. 곡선 만들어 주시는 거 힘드시니까 펜 도구로 직선 클릭 하셔서 대강의 모양을 따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뾰족뾰족한 느낌이 별로죠. 그렇다면 펜촉을 꾹 누르시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컨버트 툴 이용하셔서 점들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곡선이 만들어져요. 모양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실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씩 위치 대강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느낌이려나요? 시간 너무 많이 하려 하진 마세요. 느낌만 주시면 됩니다. 이제 크기를 전체적으로 맞춰주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레이어가 나도 모르게 분리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합치는 건 레이어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보시면 눈을 깜빡깜빡 했을 때 선과 돋보기가 따로 만들어져 버렸네요. 그렇다면 너네 둘은 이라고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서도 머지 쉐이프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빼는 작업은 안 되지만 합치는 작업은 레이어상에서도 되니까 이렇게 따로 만들어졌다면 머지 쉐이프로 합쳐주시면 되겠죠. 이 친구는 펜 작업한 거니까 펜이라고 이름을 임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크기를 조절할까요?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크기를 대강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은 가이드라인이 필요가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은 안 보이도록 지우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펜과 도형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세이브 패스로 저장을 해 두시면 되겠죠. 예를요 라고 펜 툴로 그려준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패스 패널을 선택하시면 이미 패스는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라는 대화창이 뜨면 여기에서 이름을 주셔도 되고요. 캔슬.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면 3줄이가 보이죠? 옵션을 보여다오 라고 콩 찍어주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따로 메뉴가 뜨는군요. 클릭하셔서 이름을 여기서 주셔도 되고요. 다만 패스 작업이 끝났을 때는 두 친구 중에 아무 친구도 선택하지 말고 비어있는 공간을 눌러서 선택을 해제시켜 주셔야 다음번에 다른 작업을 할 때 그 패스가 걸리적거리지 않게 돼요. 레이어 창으로 돌아올 거고요. 자, 숨어있던 1급의 1번은 다시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볼까요? 마스크 가려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1급의 2번 이미지를 갖고 와서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2번 불러올까요? 열기. 사이즈가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잘 이을 거니까 그냥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게요.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지금 이름을 1급의 2번이라고 바꿔주는 게 헷갈리지 않겠죠? 내가 그린 도형만큼 그림이 잘 이워 보였으면 좋겠어요가 클리핑 마스크이고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레이어를 보시면 현재 펜으로 내가 작업했던 도형이 밑에 깔려 있어요. 칼로 자르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밑에 깔리는 거고요. 잘리 우는 그림이 그 위쪽에 얹어져야 되는데 1급의 2번 이미지가 잘리 우는 그림이죠. 이 친구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잘라져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잘리워서 보이게 될 거고요. 지시사항에 보시면 그 1급의 2번을 잘랐는데 레이어 스타일이 이너 글로우라고 내부 광선과 선 효과가 들어갔군요. 지금 이 선은 손바닥 모양, 돋보기 모양의 선이 그려져 있는 거니까요. 펜으로 그린 이 친구가 선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거죠. 레이어 스타일 FX 누르면 레이어 스타일을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너 글로우라고 안쪽에 광채가 나도록 해줄 거고요. 그리고 선도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문제에서 보시면 선의 두께 값은 3이에요. 색깔은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실 적에 색깔을 이라고 깜장 하얀색 안 이쁘죠? 콩 찍으시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두 가지,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통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물감이 아니라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아래쪽으로만 신경 쓰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방향과 내 거 적용된 거 방향이 맞는지도 한번 더 보고 나와 주세요. 문제에서 위쪽이 연두연두하죠. 아래쪽이 보라보라 합니다. 우리 것도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방향이 맞으면 이대로 나오시면 되고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 조절하셔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작업이 끝나면 항상 레이어 제일 위쪽에 있는 걸 선택하셔서 그 위쪽으로 새로운 작업들이 쭉쭉쭉 쌓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세요.
1급의 3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3번을요, 열기라고 눌렀고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쭉 잡아 보시면 내가 원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친구를 알아서 쭉 잡아주는 좋은 기능인데, 요거는 CC 버전에 따라서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니까 만약에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다면 우리가 늘 썼던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쓱쓱쓱 문질러 주시면 되겠죠. 크기나 모양을 바꿀 때에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점을 쭉 줄여주시면 되고요. CC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왼손으로 Shift 누르지 않아도 비율이 깨지지 않으니까 쭉쭉쭉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시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반대 방향으로 반사시켜 주시면 되겠죠. 위치 적당히 배치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쉐이프 툴 이용하셔서 모양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쉐이프의 경우에는 커스텀 쉐입에서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사각형 꾹 누르고 계시면 라운디드, 렉탱글, 일립스 다양한 도형들이 있는데 맨 끝자락에 커스텀 쉐입이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쉐이프, 색깔이 채워져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필,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쉐이프라고 찾으실 적에 혹시라도 이렇게 저처럼 옛날 버전에서 쓰던 쉐입들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 친구를 보일 수 있도록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불러내시면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열릴 거고요. 여기에서 3줄이 콩 찍으시게 되면 옛날 거 레거시 쉐이프를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콕 찍었을 때 이렇게 하나 생성되는 게 보이죠?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얘를 휴지통에 버리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필요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폴더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일이 다 끌어내셔 갖고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험 볼 때는 그걸 꺼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일일이 빨리 찾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실 때는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그려집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그 색깔 맞춰달라는 얘기인 거죠. 색상을 맞추실 때는 레이어 창문의 제일 앞쪽에 썸네일 보이시죠? 미리 보기 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을 지정하실 수 있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663333이라고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아우터 글로우. 시계 모양도 찬찬히 찾아서 넣어주세요. 시계의 경우에는 두 개가 필요하죠. 똑같은 친구를 또 만들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될 텐데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라고 복사하는 기능이 있고요. 단축키를 쓴다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얘를 이렇게 옮기시게 되면 또 하나 생긴 게 확인될 거고요. 컨트롤 T 누르시면 우리 크기 조절 가능하죠. 크기를 적당히 줄여주시되 시계가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이라고 하시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조절도 가능하죠.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이프 툴 누르시고요. 여기다가요 라고 클릭하셔서 글씨를 쓰려고 하면 임의의 글자가 들어있을 겁니다. 바로 내가 쓰고 싶은 글자 쓰시면 돼요. 그 골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세팅을 했는데 지시사항에 없는 이렇게 꾸깃한 모습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파악하셔야 되겠죠? 레이어, 글자 레이어 선택했는지, 도구, 글자 도구 선택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위쪽에 옵션 바뀝니다. 꾸깃하게 꾸겨주는 웹 텍스트 이용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현재는 스타일이 넌으로 되어 있어요. 출렁하고 깃발처럼 흔들리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렁이는 모양이 반대쪽이군요.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더를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해보시게 되면 모양을 비교해 보면서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잘 파악하시고요. 작업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시고요. 눈금자도 나의 편의를 위해서 꺼낸 거니까 룰러스도 꺼주셔서 오롯이 작품만 남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저장하는 건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해요. 400에 500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JPG, 10분의 1로 줄인 40에 50짜리는 PSD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커다란 상태에서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문서 안에 GTQ 안에다가 저장하겠다. 파일의 이름은 불만이 없지만 포맷이 PSD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형식을 콩 찍으셔서 JPEG 선택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일단 큰 이미지로는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로 바뀌는 거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Save As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문서 안에 GTQ 안에다 저장할 거다. 파일의 이름 그대로 포맷도 이번엔 PSD 맞죠? 그렇게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사이즈는 똑같죠? 새로운 파일 열어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2번이고요. 크기는 400에 500 그대로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확인하세요. 크리에이트. 눈금자를 꺼내서 가이드라인을 뽑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에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는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모여 있죠. 이 안에서 1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사이즈를 보시고요.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우리 거 종이 폭이 400인데 조금 커 보이나요? 400이라고 맞췄고요. 하이트 600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거 500보다 커 보이죠? 하이트를 500이라고 바꿔주시면 폭이 333으로 좁으니까 모자라면 곤란합니다. 남으면 잘 이으면 되니까 400으로 폭을 맞춰서 가지고 오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가입표 눌러서 닫도록 하죠. 데리고 온 친구는 레이어의 이름 바꿔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4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주라고 되어 있군요. 크로스 H라고 그물 효과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아보시면 되겠죠. 크로스 해치라는 효과 적용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잔잔하게 해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급의 5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5번 열기. 가지고 오실 때에 셀렉션 툴 중에서 오브젝트 셀렉션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셀렉션 툴 중에서 이렇게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을 경우에는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좀 적당히 조절하는 게 좋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색상 보정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캐릭터가 파랑이고 주사위가 노랑이네요. 범위를 잘 선택하셔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도 되겠고요. 그냥 내가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요 친구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도 되겠죠. 선택하셔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가시게 되면 휴 세처레이션 이라고 색상을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휴 값이 색상인데요. 왔다 갔다 조절해도 색상이 바뀌어 보이지 않는 건 흰색이기 때문에 색상 값이 없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컬러라이즈라고 강제로 색상을 넣어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파란색 계열로 세처레이션 농도를 높여주시게 되면 강제로 색깔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을 정해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원본 자체가 색깔이 바뀌는 거고요. 선택 해제할게요. 셀렉트, 디셀렉트. 노란색으로 바꿀 부분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요만큼이요 라고 따로 선택해 볼게요. 자, 요 친구에 대해서는 레이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레이어 창에 있는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이 친구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입니다. 콩 찍으시게 되면 이 안에도 휴 세처레이션 이라는 친구가 들어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에 만나봤던 그 휴 세처레이션과 똑같은 기능입니다. 여기서도 흰색이기 때문에 색깔 값이 안 들어가니까 컬러라이즈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색상을 노랗게 줄 건데 농도를 조금 더 짙게 세처레이션 값을 높여주시면 되겠죠. 라이트도 낮춰서 노랑이 조금 더 들어가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그 레이어 자체에다가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어저스먼트 조정해주는 효과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 원본이 보호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만드는 어저스먼트 레이어라고 하는 기능 아니면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어저스먼트를 이용하셔도 똑같습니다. 1급의 5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을 주라 라고 되어 있네요. 1급의 5번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은 FX 모양 가시면 고르실 수 있죠. 이너 섀도우 1급의 6번 가져오도록 할까요?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새로운 작업이 그 위쪽에 쌓일 수 있도록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6번 불러오도록 하죠. 배경이 단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퀵 셀렉션이나 오브젝트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를 이용해서 마술봉 요 보라색 부분을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톨러런스 값을 좀 높여 보도록 할게요. 기본이 32라는 값이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보라색 부분들이 쫙 선택이 될 텐데요. 그 선택된 부분만 반대로 뒤집을 거니까 셀렉트 선택한 걸 뒤집을 거예요.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보라색 빼고 데리고 오겠죠. (1급의 6번도) 레이어 스타일 줄까요? 드랍 섀도우 FX 누르셔서 드랍 섀도우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나 방향 조절하겠습니다. 단축키 쓰시는 게 빠르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방향을 완전히 거울처럼 반대로 뒤집어 주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립 호리젠탈 쉐이프를 찾아서 넣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만드실 때에 위쪽에 옵션 확인하셔야 돼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쉐이프 색깔을 넣을 거예요. 필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쉐이프에서 찾도록 하죠. 왕관 모양 찾겠습니다. 색상이 지시가 되어 있죠. 색상은 하나로 지시되어 있지만 개체는 두 개가 보이는군요. 복사해서 써먹어야 되겠네요. 색상값 주도록 할게요. 똑같은 아이를 복사하실 때 단축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이동 도구 누르셔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살짝 크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죠.
나머지 나침반 모양도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문제에서 오퍼시티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군요. 오퍼시티는 레이어 창문 위쪽에 오퍼시티가 들어 있습니다. 70%로 수정해 주도록 할까요?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요 라고 클릭하시고요. 글꼴 크기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줄 건데 색깔을 3개나 주어줬네요. 우리에게는 색상이 2가지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색깔 너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중간쯤에 색깔이 더 낑가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우스 중간쯤에 갖다 놓으시면 손가락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색상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맞춰주세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 다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볼록한 느낌이 드는 거에 대해선 언급이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위쪽에 옵션 보시고 꾸겨줄 텐니다 라고 웹 텍스트 적용하셔야 돼요. 클릭하셔서 현재 스타일 none으로 되어 있는 거 위아래로 볼록한 birds 라고 하는 친구를 쿵 찍으시고 어느 정도 볼록할 건지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배치와 레이어의 순서들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빠진 게 효과 없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쓸데없는 가이드라인은 안 보이도록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꺼내놨던 친구는 룰러스를 꺼주시고 오브젝트만 남았을 때 파일 저장하시면 됩니다. 큰 이미지로 저장하는 건 JPG, 그리고 10분의 1로 줄인 친구는 PSD. 파일을 저장할까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시고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파일의 형식을 JPEG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OK.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이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 OK 눌렀을 때 손톱만큼 작아지는지 확인하셔서 파일을 세이브 as 경로와 이름 포맷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3번 문제부터는 이미지 크기가 다르네요.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운 종이 꺼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3번이니까 3이라고 번호를 붙일 거고요. 사이즈는 600이라고 그리고 하이트 높이는 400이라고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확인하셔서 OK 하시면 새로운 문서 만들어지겠죠. 눈금자 필요하신 분들은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면 되겠고요.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물감을 좀 풀어놓도록 할까요? 포어그라운드 더블 클릭하셔서 물감 색깔 지정된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물감을 채워보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채워줄 테다 필 보일 겁니다. 어떤 형태로요? 내가 뽑아놓은 포어그라운드 정형색으로요 라고 OK 하시게 되면 물감이 쫙 채워졌고요. 1급에 7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불러오셔야겠죠?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다. 1급에 7번 열기. 가지고 오실 적에 크기를 줄여서 갖고 와야 되는지 잘리워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될 텐데 이 친구는 위쪽에 짜잘짜잘한 타일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널찍널찍한 타일이 그대로 다 들어있군요. 이미지를 좀 줄여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바꿨더니 하이트 높이도 딱 맞아 떨어지게 400으로 바뀌어지는군요. OK 눌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도구 이리 오시오. 레이어의 이름 맞출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7번에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이름 정해 줬고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클릭하시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필터 갤러리 있었죠? 텍스처 라이저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우리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죠? 마스크는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스크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려주겠다 라고 하시면 될 텐데, 마스크를 씌웠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이미지가 그대로 다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는 타일 모양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아마 잘 안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보시면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으니까 가로라면 양옆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려주는 거. 자, 그렇다면 하얀색 마스크가 잘 보이는 거라고 했으니 깜장색 마스크를 쓰면 안 보이게 될 텐데 부드럽게 처리해야 되니까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어서 부드럽게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깜장에서 하향으로 부드럽게 바뀌어요 라고 되어 있고요. 흰색이 잘 보이는 곳이니까 오른쪽을 흰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둘 거예요. 왼쪽이 안 보이게 가려질 거니까 검정색은 이 왼쪽을 가리키면 되겠네요. 자, 색깔이 검정부터 흰색으로 바뀌는 거니까 결국은 왼쪽에서부터 클릭 쭉 오른쪽으로 당겨 주시게 되면 부드럽게 가려지게 된다는 거겠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쭉 가려주면 뒤쪽에 숨어있던 백그라운드에 파란색이 묻어나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 번 드래그 반복하셔서 문제와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채워주세요. 1급의 8번 보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8번 열기.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머리 부분과 얼굴 부분 위아래 높이가 다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의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서 데리고 오면 될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하이트 높이가 좀 모자라죠. 자, 높이를 4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눌러서 사이즈는 줄여놨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놓도록 하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이름 바꿔줄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8번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 얼굴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으니까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는군요. 모양 바꿔주는 거 단축키 기억하시죠? 컨트롤 T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겠고,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시키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반대쪽으로 뒤집어져요. 얼굴 부분을 배치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엔터 쳐서 마무리. 혼합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랑 섞어주세요.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네요. 혼합 모드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말, 나만 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오버레이라고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그 파란색이 묻어나게 될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네요. 세로는 이렇게 위아래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얼굴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자면 위쪽이 잘 보이고 있죠. 흰색. 아래쪽이 가려지게 되면 검정색으로 부드럽게 마스크를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쭉 하고 내려주시면 되겠죠. 마스크를 먼저 쓰도록 할까요? 레이어 마스크,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 콩 찍으셔서 마스크를 씌웠는데, 하얀색 마스크는 너무너무 잘 보이는 친구 부드럽게 가려줄 테다 라고 검정색, 흰색. 위쪽에 옵션 보니까 검정색, 흰색이 아닌걸요? 색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클릭하셔서 색상이 검정색이 흰색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이 안 보일 거니까 이 친구는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야 되겠네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아래에서부터 클릭해서 쭉 위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1급의 9번 갈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9번 열기.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쓸 모양으로 잘리워서 보이는군요. 자,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일부분 어차피 잘릴 거니까 이 친구 그대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시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 거고요. 쓸 모양만큼만 보일 수 있도록 먼저 도형을 좀 얹어주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씌워져 있어요. 필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부분적으로 가려서 잘라주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잘라주는 칼의 역할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고 잘리우는 그림이 위쪽에 얹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잘리우는 그림을 이 위쪽으로 얹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9번을 모양 위에다가 살포시 얹을게요. 잘리우는 그림에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라져라 라고 뿅 찍으시게 되면 그만큼만 잘리우게 되겠죠. 자, 그림이 지금 너무 커 보입니다. 1급의 9번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컨트롤 T 크기를 좀 적당히 조절해 주면 되겠고요. 쓸 자체도 좀 커 보이나요? 도형도 선택하셔서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도형도 따로 크기 조절하실 수 있죠. 문제 보시면 1급의 9번은 필터를 주시고 레이어 스타일도 선 모양을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급의 9번 너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필터 주도록 할까요? 필터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러프 파스텔 찾겠습니다.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아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선 효과를 주세요 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 선은 요 모양 쓸 모양에 들어 있으니까 요 친구 도형을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면 되겠죠. FX 선택하시고 선 스트로크를 주겠습니다. 선의 두께는 6픽셀이라고 했으니까 숫자값 맞춰 주시고요. 그 선은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하는군요.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줍니다. 색상 마음에 안 드니까 너를 이라고 바로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을 바꿔주실 수 있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색깔 값에 대한 얘기와 투명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색상은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걸 색상이라고 하고요. 투명의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을 투명도라고 합니다. 하나씩 골고루 섞어서 문제를 냈으니까 일단 색상값, 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색상값을,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위쪽에 있는 투명도 값을 주시면 되겠죠. 왼쪽에 색상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투명도 더블 클릭하셔서 이 친구는 오퍼시티가 100%로 보이고 있는데 0이라고 하게 되면 투명하게 바뀌게 될 거예요. OK 단추 누르셔서 방향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겠죠. 아래쪽이 노랗게 위쪽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거 우리 것도 그렇죠. 맞춰진 거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1급의 9번도 완성이 됐네요. 1급의 10번 보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0번. 1급의 10번을 가지고 왔는데요. 분명히 갖고 왔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레이어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사이에 낑겨서 같이 안 보이고 있는 중이네요. 얘를요 라고 제일 위쪽으로 올리시고요. 너는 클리핑 마스크 아니거든 이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도형들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 만들어집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고요.
쉐이프를 찾아서 차근차근 넣어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돋보기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이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는 건 그라디언트이거나 개체가 두 개라는 얘기겠죠. 돋보기를 잘 찾아보니 이렇게 주황색 돋보기와 회색 돋보기 두 개가 있군요.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예를요 라고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할 겁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주시고요.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을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말풍선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의 색깔을 두 개만 주어줬군요. 아까 저희가 세 가지 색깔을 썼을 때 이 가운데의 색깔이 필요 없게 됐네요. 그 단추 자체를 클릭해서 그냥 창밖에다 버리시면 단추는 이렇게 두 개만 남게 됩니다. 색상 지정할게요. 글씨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들으셔서 타이핑 할게요.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죠. 보시면 커다란 글자와 작은 글자 서로 따로따로 크기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언급되어 있는 지시사항을 다 했고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출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타이프 툴 들었을 때 나타나는 옵션에 보시게 되면 꾸겨줍니다. 워브 텍스트라고 하는 친구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됐었죠. 글자에 대한 색깔이 두 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잘 구분하셔서 요만큼이요, 저만큼이요 라고 따로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작업이 모두 끝나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위치, 크기를 좀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은 게 있다면 가이드라인은 뷰 메뉴에서 클리어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눈금자 꺼내 놓은 게 있다면 뷰 메뉴에서 룰러스 꺼주셔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점검 끝났으면 파일 저장하시면 되겠죠.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JPEG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 오케이.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Save As,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이번엔 포맷이 PSD 맞죠? 오케이. 저장하셔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역시 사이즈는 똑같죠?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문제니까 4번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단위와 크기, 레졸루션, 컬러 모드 꼭 확인을 해주세요. 크리에이트.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물감을 짜놔야 되겠죠? 전경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죠. 물감을 채워주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 가시게 되면 채워줄랍니다. Fill,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오케이 라고 하시게 되면 노랑노랑 색깔 채워졌고요. 동글라미 2번 볼까요? 패턴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 자 갖고 가셨죠? 이렇게 선들을 그리셔서 하나의 모듈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반복적으로 배치될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산을 쭉쭉쭉 그어서 대강 50보단 좀 작아 보이죠? 40에 40짜리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라고 하셔서 이름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40에 40픽셀짜리 컬러 모드 RGB라는 거, 백그라운드는 우리 투명한 친구가 필요하죠. 트랜스퍼런트라고 크리에이트. 너무 작으니까 손바닥 툴 더블 클릭하셔서 창문을 크게 키울게요. 모양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커스텀 쉐입에서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죠. 지정 색깔 정확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값 맞춰줄게요. 모양을 다 만드셨으면 패턴으로 정의해 보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디파인 패턴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패턴의 이름 정해 주도록 할까요? 장식, 클립, 모양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OK 단추 누르셔서 패턴을 정의했으면 이 친구는 닫지는 마시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수정해서 쓸지도 모르니까 최소화 버튼 눌러서 밑에다 대기시킬게요. 1급에 12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1급에 12번 사이즈를 좀 맞춰서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 크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 거는 600에 400짜리인데 친구는 좀 커 보이죠? 600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이트 높이가 좀 모자라네요. 자, 하이트를 400입니다 라고 했더니 높이가 좀 남아요. 일단 이 친구는 모자라지 않도록 데리고 오시고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도록 하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이름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1급에 12번에서 갖고 왔고요.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랑 잘 섞어주라고 되어 있군요. 블렌드 모드는 하드라이트라고 되어 있군요. 현재는 나만 봐라고 노말 되어 있는 친구를 콩 찍으셔서 하드, 라이트 선택을 해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이 살짝 묻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일부분을 가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대각선 방향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지금 또렷하게 보이는지 어느 부분이 잘 안 보이는지를 결과물 보시고 유출해 보시면 되겠죠. 마스크를 씌울게요. 레이어 창문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죠. 클릭하시게 되면 하얀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하얀색 마스크는 다 눈에 보이는 친구라면 깜장색 마스크가 안 보이는 친구죠. 부드럽게 색깔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썼고요. 위쪽에 옵션이 깜장에서 하향으로 부드럽게 바뀔 거예요 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색상으로 보자면 요 오른쪽 상단이 지금 잘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왼쪽 하단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보이는 부분을 흰색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을 검정색으로 가려줄 겁니다. 저는 지금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에서부터 클릭해서 위쪽으로 대각선 방향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보이고 안 보이고가 자연스럽게 쭉 섞이게 되겠죠. 1급의 13번 볼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3번 열기. 이 친구도 사이즈를 좀 맞춰서 데리고 올까 하는데요. 일단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고요.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모자라는군요. 자, 높이를 400이라고 했더니 폭이 남습니다. 남는 부분은 그냥 잘 이으면 되니까 모자라지 않게 가지고 온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필터를 주도록 할까요? 앵글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죠.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아주세요. 앵글드 스트로크. 여기도 레이어 마스크로 일부분을 가려주세요. 세로 방향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네요. 세로라고 한다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세로라고 하지요. 자, 요 친구를 마스크 씌우겠다라고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적용하시게 되면 하얀색 마스크를 써서 다 보이는 중이고요. 자연스럽게 색깔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 들었습니다. 위쪽이 잘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를 흰색으로, 그리고 아래쪽이 안 보이고 있으니까 이 아래쪽을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검정색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래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위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라디언트로 쫙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밑에 있던 이미지가 투명하게 비쳐서 보이게 되는군요. 1급의 14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14번. 필요한 부분 잘 선택해서 오세요. 색상 값을 조절하실 때는 색깔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도 색깔이 적용 안 되는 경우에는 강제로 컬러라이즈 넣어준다. 기억하시죠? 컬러라이즈라고 선택하시고 노란색 세처레이션 값을 높이시고요. 라이트 밝기 조절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미지들을 다 배치했고요. 이제 펜으로 작업해주는 이 친구들을 찬찬히 그려주시면 될 텐데요. 펜으로 그려주실 때에 펜 도구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쉐이프 툴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일단 사람 모양의 경우에는 쉐이프를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펜으로 일일이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 전원 버튼의 경우에는 쉐이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두 친구 일단 사람 얼굴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이미지들은 좀 헷갈리니까 눈을 감겨 놓도록 할게요. 쭉 눈을 감기시고요.
펜 툴을 이용하실 때 사용법은 1번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었죠. 이 친구의 경우에는 클릭 하셔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친구를 대강 만드신 거 펜 도구 꾹 누르셔서 컨버트 툴 이용하시게 되면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친구를 곡선으로 수정해서 쓰실 수 있으시니까 대강의 아웃라인을 따신 다음에 수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사람의 얼굴이나 몸통 부분의 경우에는 절반만 그리셔서 반을 뒤집어서 복사하시면 되니까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범위 잡으시고 중심점도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에서 숫자를 질질질 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왼쪽은 대강 한 150 넘어가지 않는군요. 오른쪽도 역시 450 안쪽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머리 부분은 한 30, 40 정도 되는 것 같죠? 몸통 아래쪽 부분도 380. 자, 요 범위 안에다가 그릴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에디트 메뉴 보시면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이 있고요. 가이드라인의 색깔을 눈에 좀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주도록 하죠. 오케이. 펜 툴을 들으시고요. 위쪽에 옵션 봅니다. 쉐이프가 레이어 만들어지면서 작업하는 거죠. 필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상태에서 얼굴 부분을 클릭 하셔서 아웃라인 대충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뿅 찍으시게 되면 반쪽만 그렸어요. 위쪽이 너무 올라가 있네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부분들 수정 가능하죠. 귀가 너무 올라가서 좀 내렸고요. 자, 이렇게 각이 진 부분들 펜쪽 꾹 누르고 계시면 컨버트 툴 보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으로 바꿔줘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 반복하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곡선. 너무 크게 그렸나요? 자, 선택 도구 눌러서 통으로 선택할 때는 패스 셀렉션이죠. 자, 이렇게 통으로 선택하셔서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좀 얼굴을 축소할게요. 몸통 부분도 반쪽만 그릴까요? 펜 툴을 다시 선택하셔서 넥타이부터 클릭 아웃라인을 대충 따주세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하나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곡선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펜 툴 꾹 누르시면 마그네틱 컨버트 툴 보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 꼬였어요 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니까요. 곡선 찬찬히 만들어 주세요. 레이어를 보아하니 이렇게 따로따로 몸통 부분과 머리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네요. 하나로 합쳐줄까요? 합치는 건 레이어 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얘랑요, 컨트롤, 쟤랑요 라고 레이어 두 개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머지 쉐이프 보입니다. 한 덩어리로 합쳐줬어요. 깜빡깜빡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반쪽을 만드셨으면 복사할까요? 컨트롤 J 하셔서 쌍댕이 복사하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시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반대로 뒤집어야 되겠죠?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조절해 줄 수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반대쪽으로 옮겨집니다. 위치 살짝 겹치도록 배치하셔서 두 개를 같이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합쳐주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머지 쉐이프 이제 한 덩어리로 합쳐졌어요. 펜으로 그리실 때 펜 도구 다시 들어볼게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그리실 때 요 쉐이프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릴 때마다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에서 컴바인 합쳐준다, 서브트랙 뺀다 라고 하는 작업을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합치는 경우에는 일일이 선택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레이어 자체를 바로 작업하셔서 합쳐버리시는 게 더 쉽겠죠? 잔상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두 개가 교차되는 부분.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잔상을 없애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인물이 남죠. 가이드라인을 지워보도록 할까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사람 얼굴만 남습니다. 색깔 지정되어 있는 거 맞춰주도록 할게요. 펜도구로 그렸을 때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색상을 바꿔줄 수 있죠.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된 색깔 주시면 되겠고요. 어깨 한쪽 부분은 동그랗게 파내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빼는 작업은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쉐이프 동그랗게 뺄 거니까 일립스 선택하시되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고 나는 뺄 거거든요 라고 서브트랙이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그리는 부분들은 빠지게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을 그리시면 되겠고 찌그러지길 원하진 않으니까 쉬프트 눌러주면 정원이 그려질 거예요. 잔상이 남으면 예쁘지 않으니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잔상을 없애주시게 되면 이렇게 사람 모양 펜 작업한 거니까 이름을 펜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요 펜 작업했던 친구 위쪽에다가 패턴이 하나 더 붙어줘야 되는군요. 하나를 더 복사하도록 할까요? 컨트롤 J에서 쌍댕이 만들어지면 이 친구는 패턴을 넣는 친구로 써먹을게요. 패턴이라고 이름 바꿔줄 거고요. 패턴 보시게 되면 요거 펜으로 그릴 때 저희가 쉐이프 만들면서 해요. 색깔을 필 채워줘요 라고 했었는데 단색으로 채워줄 게 아니라 필에서 맨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패턴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만들었던 패턴 여기 있네요. 클릭하시면 그 패턴이 바로 씌워지죠.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스케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 줘서 이 친구는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에 이 전원 버튼을 쉐이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쉐이프 이용해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 거니까 뉴 레이어라고 선택하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을 그릴 겁니다. 모양 찌그러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시게 되면 원 그려주실 수 있겠죠. 채워주는 게 어머나 얘도 지금 패턴으로 채워졌네요. 이 친구는 단색으로 칠할 거죠. 자, 색깔로 칠할 겁니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색상 지정할까요? 지시되어 있는 색깔 적용하죠. 이 원의 중심을 맞춰서 안쪽을 계속 파내거나 합쳐야 되니까 가이드라인을 뽑아 주도록 할게요. 도형을 이용해서 작업할 거고요. 레이어, 그 레이어에다가 다시 그리실 때 빼겠습니다. 서브트랙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바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레이어를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서 위쪽에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옵션 제대로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을 잡아놨으니까 중심부터 쭉 원을 그리시면 될 텐데요. 이 원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인식하네요. 원의 중심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쭉 그려주시면 중심이 거기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 원이 이렇게 찌그러지네요. 정원을 그릴 때는 Shift 눌러주셔야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무조건 정원이 그려지는군요. 이렇게 해서 안쪽을 동그랗게 뺐고요. 다시 지금부터 그리는 건 합칠 거다 라고 할 건데 역시 요 위쪽에 옵션에서 컴바인이라고 합쳐줄 거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로 합쳐지게 되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다시 레이어를 딴 데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면 요 친구를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컴바인 지금부터 그리는 거는 추가할 거예요. 중심은 여기고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해서 쭉 그려줬는데 어머나 중심이 거기가 아닌 걸로 인식이 되죠. 왼손 출동 Alt 누르면 중심, Shift도 같이 누르면 정원 쭉 그려서 원을 합쳐줬어요. 가운데에 네모나게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말고 이번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메꿔 줄 거고요.
잔상이 남은 거 좀 정리하면서 작업하는 게 깔끔하겠죠?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쭉 잔상을 없애줬습니다. 자, 레이어 딴 데 붙고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지금부터 그리는 건 빼줄 거예요. 서브 트랙. 네모지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수정 가능하지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쪽에 있는 요 점만요라고 선택을 하시고 쭉 조절 가능합니다. 얘도 펜 작업이라고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요 친구도 그림자 효과를 줘서 마무리 지을까요? 드랍 섀도우. 레이어들을 다 눈을 뜨고 배치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가이드라인은 빼겠습니다.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나머지 쉐이프들도 좀 넣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찾으셔서 차분히 넣어 주세요. 글자의 배경이 되는 쉐이프의 경우에는 하나를 복사해서 계속 색깔 바꿔가면서 적용하시면 될 텐데요. 복사하시는 방법 컨트롤 J 누르셔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왼손으로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복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클릭 드래그 하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쉐이프들 다 배치했고요. 이제 글씨 써서 마무리 지을까요? 타입부트 들으셔서 여기요 라고 위치를 찍으시고요. 아래쪽으로 볼록한 느낌이 아크 로우어와 쉘 로우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두 개의 느낌이 다릅니다. 아크 로우어의 경우에는 콩 찍었을 때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볼록해지는 느낌이라면 쉘 로우어의 경우에는 양옆으로도 이렇게 쫙쫙 퍼져서 아래쪽이 볼록해지는 거예요. 문제지에선 양옆에도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쉘 로우어가 맞는 것 같아요. 글자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고 색깔도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크기와 색깔이 서로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알맞게 적용을 해 주십시오.
복사하실 때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됐었죠. 글자, 색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주세요. 전체적인 배치와 크기를 좀 수정을 해 주도록 할까요?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 가이드라인과 눈금자 지우시고요. 파일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뷰 메뉴에서 룰러 꺼주시고요. 파일 저장하실 때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 작은 이미지의 경우에는 PSD 였었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시면 되겠고요. 포맷을 JPEG로 바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줄이셔야 되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Save As라고 가셔서 경로와 이름, 포맷 맞는 것까지 확인하시게 되면 저장 눌렀을 때 마무리가 되겠네요. 펜도구 작업하실 때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기능들을 충실하게 작업을 하시고 모양은 좀 덜 예뻐도 점수 많이 깎아 먹진 않을 테니까요. 기능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